예, 총분산, 분산, 집단 간 분산, 집단 내 분산, 온라인에서 막 설명하기 상당히 힘드네요. 칠판에서 그리면 학생들이 바로 이해하는데 책에도 있고, 책에 보면 아주 그 좋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계산 다 해가지고. 총분산이란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주 조그맣게 해서 원래 분산 뭐 수백 명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한 3명씩 있다고 치십시오. 이렇게. 미국에서 3명.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죠. 원래 이런 경우는 이제 정규분포가 안 되니까 뭐 T분포를 써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 3명, 한국에서 3명, 중국에서 3명이요. 총분산은 뭐냐? 이 9명의 평균을 구해. 평균. 아시겠습니까? 평균을 구해. 그래가지고 전체 9명 평균과 각각 미국 사람 3명 각각 1명씩 전체 평균과 1명의 차이의 자승 쭉 해. 두 번째 전제. 한국 사람 3명하고도 각각, 중국 사람 3명하고도 각각. 그러니까 전체 평균과 9명과 각각의 평균의 차이의 자승을 해서 총분산을 구하고 집단 간은 어떻게 보냐. 미국 3명의 평균이 나올 겁니까? 그 다음에 한국도 3명의 평균이 나오고 중국도 평균이 나오고. 집단 간은 전체 평균과 미국 평균과의 차이의 자성, 전체 평균과 한국과의 평균의 차이의 자성, 전체 평균과 중국과의 평균의 차이의 자성의 쭉 합. 이게 집단 간. 집단 내는 뭡니까? 미국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거기서 미국 사람들 3명과 각각과의 차이의 자성 더하고 쭉 더하고. 그 다음에 한국도 한국 내 전체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한국 사람과 각각의 차이의 자성. 그 다음에 중국도 중국 평균이 있고 각각에 있으니까 각각. 이게 집단 내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구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질문 하나. 집단 간 분속과 집단 내 분산,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을 합하면 총분산이 된다, 안 된다. 생각해 보시죠. 일단 질문.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을 합하면 총분산과 값이 동일해진다. 이게 1번. 동일해지지 않는다. 2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답이 뭐 같습니까? 동일해집니다. 동일해집니다.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을 더하면 총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내느냐. 집단 간 분산 나누기 집단 내 분산을 해가지고 요 값이 F랑 비교를 해보는데 집단 간에서 집단 내를 나눴는데 각각 자유도를 해가지고 집단 간에서 집단 내를 나눴을 때 그 값이 작으면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 반대로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을 나눴는데 그것이 차이가 값이 커. 크면 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개념입니다. 요거 이제 수업 시간에 하고 통계를 돌려보면 알 겁니다. 일단 여러분은 이제 거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분산으로 개념과 단서. 총분산, 집단 감사, 집단 내 분산은 각각에서 모집단 전체에서 각각 뽑은 걸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분산을 비교하는 거예요. 총분산은 뭡니까? 전체 평균과 각 개별치 간의 차이의 자승의 합, 총합. 이게 총분산. 집단 간은 전체 평균과 각 집단 간의 평균과의 차이의 제곱의 합. 이게 집단 간. 집단 내는 각 집단 간의 평균과 집단 내에 있는 각 개별치 간의 차이의 자승의 합. 이게 집단 내입니다. 집단 간, 집단 내. 그러니까 집단 간,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전부 값이 1이야. 한국 사람도 전부 1이야. 중국 사람도 1이야. 집단 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집단 내 분산도 제로고 집단 간 분산도 거의 제로가 될 거예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 전부 1이야. 한국 사람 전부 10이야. 중국 사람 전부 4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단 내 분산은 거의 없죠. 1, 1, 1, 3, 4, 4, 4, 10, 10, 10, 4, 4니까. 근데 지금 집단 간은 1하고 10, 10하고 4 차이가 많이 나죠. 집단 간의 분산이 집단 내 분산에 비해서 크면 그것을 뭐가 됩니까? 그러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집단 간의 분산이 집단 내의 분산보다 차이가 크면, 그 값이 크면 그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간의 분산을 집단 내의 분산 나눴는데 이 값이 작으면 집단 간의 차이가 없고 집단 간의 분산을 집단 내의 분산 나누는데 이 값이 적으면 그러니까
집단 간의 분산을 집단 내의 분산 나누는데 이 값이 작으면 집단 간의 차이가 없고 이 값이 크면 그건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보세요. 미국 사람 전부 1이고 한국 사람 전부 1000이야. 중국 사람 100이야. 1, 1100이야. 집단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없어요. 차이 있죠, 사실. 집단 내는 거에 없어도. 근데 한국 사람은 전부 1이야. 미국 사람 2야. 중국 사람 0.5야. 차이가 없죠. 아니면 중국 사람 3이야. 한국 사람 2.5야. 미국 사람 2.2야. 그래도 집단 간에 거의 차이가 안 나올걸요?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집단 간에는 차이가 크고, 뭐 100, 8, 2만 이렇게 크고, 집단 내는 적어야지 집단 간에 차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총제곱합, 총번동,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처리 제곱합, sum of squares treatment. 이게 이제 집단 간, sum of squares error. 이게 집단 내. 집단 내. 그러니까 왼쪽이 총분산, 총 sum of squares of total, 총분산. 저기 xij-x 바 있죠, 2바. 이게 바가 두 개죠.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전체 평균과에 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처리 제곱합은 처리 그 아까 집단 간, 오차 제곱합은 집단 내. 그래서 SSE와 E하고 SSA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SST지, total. 똑같죠. 아까 제가 그랬죠.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을 합하면 총분산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1과 A의 R-1이 이게 이제 전체 A-1이라는 건 이제 그 숫자고 AR이죠. 그러니까 집단 내에 속해 있는 거고 R은 집단의 숫자고. 그러니까 A는 집단 내에서 10명 각 10명씩 있다 그러면 A고 그다음에 10명씩 있는데 집단이 3개다 그러면 R이 3개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SSA하고 SSE 이렇게 나눠가지고, 집단 내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값이 F0 값이, 아까 저번에 동영상에 얘기한 F0가 이제 계산된 값입니다. 이게 계산된 값이 테이블 값보다 크게 나오면, 이거는 차이가 있다. 그럼 계산된 값이 테이블 값보다 적게 나오면, 이것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고 중요한 겁니다. 요 테이블 잠깐 생각하십시오, 이거. 처리라는 게 집단이고, 잔차라는 게 이제 L하고 이제 집단 내, 그 다음 전체. SSA와 더하기 SSE를 하면 SST입니다. 요거 SSA와 SSE와 SST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자유도는 이제 A라는 게 이제 집단 내 숫자, 집단이 10명이면 10 빼기 1. SSE는 A, 10에다 집단이 3개면 3 빼기 1 되고. 이때는 AR-1. 그러니까 전체가 집단이 3개고 전체가 10개씩, 한 10개면 너무 적은데 한 100개씩이면 300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A-1 더하기 A 타임스 A 곱하기 R-1을 더하면 AR-1이 되죠. 이거 풀면 A-1 더하기 AR-A가 되죠. 그럼 AR-A가 되니까 저기에서 A가 AR-1 보세요. 자유도 보면 A-1 더하기 A 곱하기 R-1을 하면 이게 A-1 더하기 AR-A. 그래서 이게 AR-1이 돼. 밑에 게 되죠. 그 다음에 MSA는 어떻게 하냐. SSA 나누기 A-1에서 구한 거고, 자유도로. 이게 제가 평균 구할 때 그렇게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생이 300명이요. 평균 어떻게 합니까? 300명의 300명 쫙 더해, 나눌 때 300으로 나누죠. 요거입니다. 근데 왜 N으로 나눠요? 거기는 300으로 나누는데 보통 옛날 통계학자에 보면 299, 300 빼기 1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미국 교수한테 물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아마 300 빼기 1로 나눠야 될 겁니다. 299로 나눠야 될 건데 평균의 경우에는 뭐 만약 2명 있을 때는 지금 이제 안 되죠. 왜냐면 2명 평균 왜야? 한동철 교수와 한동철 교수의 친구인 그 장 회장. 제 키와 그 사람의 키 도해. 얼마? 100몇 더하기 100몇. 그럼 나누기 할 때 2 빼기, 두 사람 2 빼기 1하면 1이죠. 그럼 안 되잖아요, 평균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평균은 다 해야 되는 게 그냥 N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할 때 2명, 한동철 교수의 키와 한동철 교수 친구, 장 회장 키를 더해서 2로 나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평균 나올 때는 이제 그냥 N으로 나눈 건데, 실제는 이게 N-1의 개념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샘플이 한 300개 되면 n으로 나누는 n-1는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a-1로 나눈 겁니다. 이게 그겁니다. 분산 전체를 a-1 자유도로 나누고 분산 전체를 나눈 거죠. 그러니까 집단 간 분산인 SSA를 a-1 자유도로 나누고 집단 내 분산인 SSE를 AR-1로 나누고 그다음에 총 분산을 AR-1로 나누고 그게 이제 평균 제곱 mean squared mean squared가 되죠. sum of squares 그다음 mean squared. mean squared of treatment, mean squared of error. 그래서 그다음에 MSA로 나누면 이게 전체가 되고 요거 여기 유의확률 옆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유의확률 계산했다. 근데 여기서 유의확률이 P-밸류인데 이게 0.02로 나왔어요. 0.02. 그러면 알파 유의 수준 0.05에서 우리는 집단 간의 차이가 R개의 집단이 R개였죠. 여러 개 몇 개인지 모르지만 집단 간의 차이가 R개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예, 있죠. 왜? 유의 확률이 0.02로 나왔으니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유의 확률이 0.9로 나왔다. 그러면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SPSR 집어넣으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쭉 있죠. 집단이 1세개, 2세개, 3세개, 집단이 3개죠. 그리고 쭉 해갖고 남은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표를 보세요. 여기요. 집단 간 분산이 42, 집단 내가 10. 그러면 42 더하기 10이면 52죠. 제가 말씀드린 게 똑같죠.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을 합하면 총 분산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집단 간 분산 42 나누기 2. 왜 2냐? 집단이 3개지 지금. 1집단, 2집단, 3집단이니까 3 빼기 1하니까 2죠. 3 빼기 1. 3 빼기 1하니까 2죠. 그래서 2로 나눠. 42 나누기 2를 하면 이게 21이야. 그죠? 그 다음에 10. 여기 지금 밑에, 그 밑에 자유도가 전부 밀리미터 8이죠. 8이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전부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개죠. 그러니까 전체가 9 빼기 1이니까 8이야, 8. 그 다음에 집단 내는 뭐야? 8에서 2를 빼니까 6이야. 그래서 2하고 6하고 8.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2 나누기 2를 하니까 21이야. 10 나누기 6을 하니까 1.667이야. 52 나누기 8을 한 건 의미가 없고 돼 있고. 그 다음에 21 나누기 1.667 하니까 12.6600이야. 요거를 테이블 값하고 비교해봤더니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컸을 겁니다. 여기 유의확률이 0.007이야. 0.007. 우리는 알파 유의 수준이 보통 0.05에서 이것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해서 차이가 있다. 이 세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이거 다시 보세요. 요거는 이제 좀 어렵고 요 표하고 요 표. 요게 지금 우리 개념이고 요게 통계입니다. 요거하고 요거. 요 표를 잠깐 숙지하십시오. 스마트폰 꺼내서 이것도 찍고 요것도 찍고 요거 일단 찍으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은 반복과 깨달음입니다. 깨달은 걸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부자하게 돼서 공명함정이라 깨닫고 개념 만들고 반복하는 거 똑같은 거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된 거죠. 아시십니까? 이게 시험 문제고 됐습니다. 네. 요게 이제 분산 분석입니다. 조금 제가 이제 진도를 좀 빨리 나온 감이 있는데 T-테스트는 두 집단 간에서 두 집단에서 비교하고 분산 분석은 세 집단인데 분산 분석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정교합니다. 정교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상관 분석과 교차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계 분석, 관계란 뭐냐? 두 가지가 얽혀있는 정도입니다. 얽혀있는 정도가 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거죠. 관계는 있는 것이 좋은데, 근데 왜 앞에서 분산 분석할 때 집단 간의 관계, 이런 거는 이제 그런 데는 관계가 없어야 되니까, 관계가 없는 거는 순수한 차이를 볼 때 이럴 때는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뭔가 생산적인 거를 위해서 뭐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있어요. 주가하고 뭐하고 관계가 있고, 뭐하고 뭐하고 관계가 있는 걸 찾아갖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발전을 시키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과 생산성의 관계가 있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는 이 창의력과 상상력이 많이 발전한다 되죠. 그럼 아침에는 이제 보통 회의를 잘 안 하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회의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계 분석에는 이제 교차 분석과 상관 분석 이렇게 있어요. 상관 분석과 교차 분석. 관계 분석의 중요성. 요거 잠깐 읽어보십시오.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뭐 할 일이 없죠. 관계가 있다면, 관계 있는 것을 찾아요. 관계는 약간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씩은. 근데 약간의 관계는 별로 의미가 없고 중요한 관계를 찾아야 되죠. 관계 분석 크게 세 가지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상관 분석, 교차 분석, 회귀 분석. 상관 분석, 교차 분석, 회귀 분석. 상관 분석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면 피어슨 코릴레이션이라고 코이피션트를 하는데 관계 아예 없으면 제로, 1, 제로. 관계 아주 많으면 1, 마이너스 1도 있습니다. 그럼 1하고 마이너스 1의 차이가 뭡니까? 1은 두 개가 같이 움직여내는 거. 종업원들의 자아 존중감이 올라가면 생산성이,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 직무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러면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관계, 뭐 종업원들의 이탈률이 높으면 노동 생산성이 관계가 있다는데 마이너스 관계죠. 이탈률이 높으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그리고 제로가 있죠. 피어슨 코릴레이션이 보통, 이거 피어슨도 계산해서 유의 확률이 나옵니다. 유의 확률이 얼마라고 나오면 그 얼마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죠. 교차 분석, 상관 분석은 이제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만 쓸 수 있습니다. 교차 분석은 주로 이제 노미널 데이터, 명목이나 서열의 측 쓰고, 교차는 주로 뭐 교차를 인터벌과 레이쇼에 쓰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계산 안 하고, 그냥 노미널, 크로스 탭이라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노미널만. 왜냐면 피어슨이나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더 잘 나올 겁니다. 교차 분석은 노미널 데이터로 뭐, 해서 기업체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세 개다. 그 다음에 뭐, 직무의 근무 시간이 뭐,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40시간 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근무 시간의 세 가지 형태,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기업 형태와 근무 시간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자. 이게 이제 교차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심플리 그랬죠. 심플은 이제 중회귀. 독립 변수 하나와 종속 변수 하나 가는 게 심플이고. 요거는 투 그룹, 투 베어리어블 코릴레이션. 상관 분석과 심플 리그레이션 똑같습니다. 값이 똑같습니다. 그다음 중회귀, 멀티플 리그레이션. 멀티플 리그레이션은 이제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이,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이고 종속 변수 하나. 반드시 독립 변수들 간에는 각각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좋습니다. 제로. 연결이 돼 있으면 나중에 이제 요인 분석이라는 걸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무연결로 이렇게 해갖고 쓰죠. 회귀 분석을 이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시면 이제 알게 되면 조금 전에 한 분산 분석과 회귀 분석은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에스페스 테이블에 가면 레그레션 돌렸을 때 아노바 테이블이라고 나옵니다. 그 아노바 테이블이 분산 분석에 있는 테이블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차이 분석의 대표인 상관 분석과 관계 분석의 대표인 회귀 분석이 동일화되는 겁니다. 두 가지 변수들 간의 관계 동일하다는 것은 좀 약간 엎여 있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세상 것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는 상관 분석과 두 개의 변수로도 가능하지만 여러 개로는 회귀 분석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거고, 회귀 분석이 뭐 1800년도인가 뭐 그때 발생했던 이게 거의 뭐 이게 최소 자승법 스퀘어 메소드를 해가지고 회귀 분석인데, 회귀 분석은 뭐 거의 인류 역사상의 획기적인 발전을 일으키는데 공헌했다고 합니다. 뭐 많은 경영학 교수들이 인류 역사의 발전을 한 게 반도체하고 회귀 분석과 그다음에 이 기차를 발견한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라면도 그렇답니다. 라면도 왜 획기적인가? 예전엔 라면을 이렇게 둥그렇게 하는 걸 말아서 못하는 거냐? 라면 국수를 길다 하겠대, 길다. 이게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걸 동그랗게 튀겨가지고 만드는 개념을 한 게 처음이랍니다. 그게 뭐죠? 엄청난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물론 저는 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배운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담은 것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쌀도 그렇고, 뭐, 그렇죠? 뭐, 수많은 이제 발전한 거죠. 하여튼 회귀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고, 노벨 경제학상이 초기에는 예전에 다 회귀 분석 관련된 걸 했죠. 요새는 이제 뭐 다른 것들도 하지만.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은 자료가 등간이나 비율로 하고 자료가 명목이나 서열일 때는 이제 교차 분석을 쓴다. 상관 분석의 개념. 상관관계 분석은 주로 상관 분석이라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두 개의 변수를 상관하면 피어슨 상관, 피어슨 콜레이션 코에피션트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다. 마이너스 1이나 1은 값이 실제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0.7이나 플러스 0.7이나 실제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는 거야. 방향이 뭐냐? 플러스라는 때는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것도 올라가는 게 플러스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게 떨어진다는 것이 마이너스입니다. 예, 요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